제빵사의 일생 흙에서 핀 밀꽃. 하늘은 언제나 잿빛이었다. 전쟁이 끝나도 땅은 말라붙었고 사람들의 얼굴에는 그늘이 내려앉아 있었다. 1950년대의 서울은 도시라 부르기엔 너무 허벌판이었고 산이라 부르기엔 너무 낮은 언덕들 사이에 아이들이 웅크리고 살았다. 그때 김만석이 태어났다. 어머니는 그를 품에 안고 이 아이는 밥냄새 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며 중얼거렸다. 그러나 세상은 아직 밥을 나눠줄 만큼 넉넉하지 않았다. 그의 첫 기억은 굶주림이었다. 어머니는 하루 한 끼로 버텼고 아버지는 삽을 들고 나갔다가 빈손으로 돌아왔다. 방 안에는 곰팡이 냄새와 흙먼지 그리고 울음이 섞여 있었다. 마당에는 군용 트럭이 지나갔고 그 뒤를 따라 아이들이 돌을 던졌다. 그 돌 속에는 굶주림이, 분노가, 그리고 이상한 희망이 함께 있었다. 만석아, 저거 봐라. 저 트럭이 밀가루 싣고 가는 거야. 하얀 가루가 사람을 살린단다. 어머니의 말은 마치 주문 같았다. 그날 밤 어린 만석은 꿈을 꾸었다. 온 세상이 하얀 가루로 뒤덮이고 그 위에 사람들의 웃음이 피어나는 꿈. 그는 그 꿈의 냄새를 평생 잊지 못했다. 그의 소년 시절은 흙과 먼지의 시간이었다. 학교는 있었지만 교과서가 부족했다. 교복은 없었고 교사는 미군 불합품 자켓을 걸쳤다. 그들은 영어 단어 몇 개와 민주주의라는 낯선 단어를 가르쳤다. 하지만 만석에게 필요한 건 글자가 아니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배를 채우는 한 숟갈의 밥 혹은 골목 끝에서 풍겨오는 빵 냄새였다. 빵. 그 단어는 이상하게도 그에게 하늘처럼 느껴졌다. 당시 아이들에게 빵은 신의 음식이었고 흰 밀가루는 외국에서 온 마법이었다. 아이들은 원조 물자가 도착한 날 창고 앞에 모여들었다. 미군의 통조림, 분유, 밀가루. 그 흰 자루가 흔들릴 때마다 사람들의 눈빛이 바뀌었다. 만석은 그날 처음으로 빵 냄새라는 것을 맡았다. 그 냄새는 세상의 모든 소리와 빛을 잠시 멈추게 했다. 그것은 단순한 냄새가 아니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고 인간이 만든 따뜻한 것의 냄새였다. 그 순간 그는 알았다. 나는 저 냄새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시간은 흘렀다. 1960년대의 서울은 다시 살아나는 듯 보였지만 그 속살은 여전히 거칠었다. 사람들은 말끝마다 근대화와 공업화를 외쳤고 밤에는 연탄가스가 도시를 덮었다. 만석은 국민학교를 채 마치지 못하고 막노동판으로 나갔다. 두 손에 쥔 것은 흙과 땀이었다. 그의 손바닥에는 매일 굳은 살이 늘어갔고 그 속에서 그는 세상을 배워갔다. 사람의 손은 말이야 따뜻해야 돼. 함께 일하던 노인은 그에게 말했다. 차가운 손은 남의 밥을 식히고 따뜻한 손은 남의 삶을 익히지. 그 말은 그에게 오래 남았다. 그로부터 수십 년 뒤 그는 그 말을 제빵의 진리라 부르게 된다. 어느 해 겨울 그는 우연히 청계천 근처의 제과점 창문 앞에 섰다. 유리 너머에는 반죽이 부풀어 오르고 있었다. 오븐 속 불빛이 타오르며 누군가의 손이 반죽을 접고 또 접었다. 그 손은 신기하게도 아름다웠다.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울컥 끓어올랐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그 가게 앞을 지났다. 어느 날 용기를 내어 문을 두드렸다. 일 하나 배우고 싶습니다. 사장은 그를 한참 바라보다 말했다. 손은 있나? 예, 손은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의 첫 반죽이 시작되었다. 그는 밀가루 포대를 짊어지고 물을 데우고 소금을 재며 배워갔다. 처음에는 온몸이 밀가루에 덮여 귀신 같았지만 어느 날부터 그 냄새가 좋았다. 밀가루 냄새 속엔 땀이 섞여 있었고 그 땀 속엔 생명이 있었다. 그는 깨달았다. 이건 밥이 아니구나. 이건 사람의 마음을 굽는 일이구나. 그렇게 그는 검은 빵의 시대 속에서 하얀 꿈을 품은 소년으로 성장했다. 굶주림은 그의 스승이었고 노동은 그의 교과서였다. 그가 손에 쥔 것은 단 한 줌의 밀가루였지만 그는 그 안에서 인간의 온기를 보았다. 청계천의 바람은 차갑고 비린내가 섞여 있었다. 물비린내, 쇠비린내, 그리고 인간의 땀 냄새가 뒤엉켜 있었다. 1970년대 초 서울의 심장은 그곳에서 뛰고 있었다. 공장은 늘 불을 토했고 사람들은 새벽과 함께 출근해 밤과 함께 퇴근했다. 낮과 밤이 구분되지 않는 도시, 그곳에서 만석은 15의 노동자가 되었다. 그의 하루는 먼지와 소음으로 시작됐다. 기계의 덜컹거림, 철제 트럭의 진동, 욕설과 호통, 그리고 라디오의 잡음.
근면 자조 협동이라 적힌 표어가 벽에 붙어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문장을 읽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저 이랬다. 하루라도 손을 멈추면 밥이 끊겼고 밥이 끊기면 삶이 끊겼다. 만석은 낮에는 공장에서 밤에는 시장의 짐꾼으로 살았다. 그의 몸은 빠르게 단단해졌고 얼굴에는 일찍주름이 졌다. 그가 배운 첫 기술은 버티는 법이었다. 배가 고파도 참는 법, 맞아도 울지 않는 법, 그리고 불합리 앞에서 입을 다무는 법이었다. 그러나 그 모든 굴욕과 피로 속에서도 그는 한 가지 감각을 잃지 않았다. 바로 냄새였다. 기름 냄새, 철 냄새,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풍겨온 빵 냄새였다. 그 냄새는 길모퉁이 허름한 제과점에서 났다. 모던 재가 퇴색된 간판 아래서 빵이 구워지고 있었다. 만석은 그 앞을 지날 때마다 걸음을 멈췄다. 오븐에서 새어나오는 온기, 유리창에 비친 금빛 빵 껍질. 그 모든 것이 그에게는 마치 성전 같았다. 어느 날 비가 내리던 저녁이었다. 만석은 마대자루를 짊어진 채 그 가게 앞을 지나고 있었다. 문득하게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외쳤다. 야, 거기. 이거 좀 들어다 줄래? 그것이 그의 운명이었다. 무거운 밀가루 포대를 들고 가게 안으로 들어간 순간 그는 처음으로 오븐에 불을 보았다. 붉은 불빛 속에서 빵이 부풀고 있었다. 그 냄새는 천국 같았다. 일꾼이 필요하단다. 숙식 제공. 사장의 말 한마디에 그는 대답했다. 하겠습니다. 그날 밤 만석은 오븐 옆에서 잠이 들었다. 밀가루 냄새가 이불이 되고 불빛이 자장가가 되었다. 그의 인생이 바뀌는 첫날이었다. 빵집의 새벽은 혹독했다. 아침 3시 사장은 이미 반죽을 치고 있었다. 고참들은 그보다 일찍 나와 준비를 했다. 만석의 일은 남이 하지 않는 일이었다. 청소, 설거지, 쓰레기 배달. 하루에 20번은 야 거기 라는 호통이 날아왔다. 그러나 그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에게 이곳은 지옥이 아니라 유일하게 불이 꺼지지 않는 세상이었다. 새벽의 밀가루 먼지 속에서 그는 배웠다. 눈으로, 코로, 손끝으로. 고참들은 기술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 기술은 밥줄이다. 그 말이 모든 것을 대신했다. 그는 오븐의 유리를 통해 불빛을 읽었고 반죽의 결로 시간을 측정했다. 타이머도 온도계도 없었다. 그의 스승은 오직 감각뿐이었다. 어느 날 밤 고참들이 술을 마시고 잠든 틈에 그는 몰래 오븐 앞에 섰다. 밀가루, 소금, 물, 그리고 손. 그는 조심스럽게 반죽을 치기 시작했다. 손끝에서 들려오는 소리, 끈적임과 탄력 사이의 미묘한 감각. 그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하지만 그 반죽은 곧 터져버렸다. 발효는 과했고 빵은 새까맣게 탔다. 그 냄새가 새벽 공기를 채웠다. 사장이 달려와 고함을 질렀다. 이 자식, 누가 허락했어? 매질이 뒤따랐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 그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오늘 빵을 만들었다. 그날 이후 그는 매일 새벽 몰래 연습했다.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손끝은 점점 반죽을 기억하기 시작했다. 손의 온도, 물의 양, 밀가루의 순결까지. 그는 이제 감각으로 반죽을 이해했다. 그렇게 몇 해가 흘렀다. 만석은 더 이상 막내가 아니었다. 그의 반죽은 고르게 부풀었고 그가 만든 식빵은 동네에서 가장 빨리 팔렸다. 사장은 어느 날 불쑥 말했다. 야, 만석. 이젠 너도 기술자야. 그 말 한마디에 그는 눈을 감았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밥 냄새 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던 그 기도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그는 오븐 앞에서 조용히 손을 모았다. 이 손이 사람을 살리는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고 그 불 속에는 흙냄새와 불냄새, 그리고 한 인간의 운명이 구워지고 있었다. 서울의 밤은 언제나 눈부셨다. 그러나 그 불빛의 아래에는 그림자가 있었다. 유리창 너머 네온사인과 버스의 헤드라이트가 교차하는 동안 만석은 빵집의 작은 오븐 앞에서 구부정한 허리를 펴지 못하고 있었다. 1970년대의 끝자락, 그리고 1980년대의 초입. 도시는 급하게 커졌다. 새 아파트가 들어서고 전철이 뚫리고 사람들은 모두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높이 가려 했다. 그 변화의 속도는 빵이 부푸는 시간보다도 빠르고 사람들의 욕망은 오븐의 불보다도 뜨거웠다. 만석은 하루 16시간을 빵집에서 보냈다.
이젠 누구의 심부름꾼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주인이 된 것도 아니었다. 그의 위치는 늘 사이였다. 기술자라 불리지만 기술로 부자가 될 수 없는 사람. 장인이라 불리지만 아직 이름을 내걸 수 없는 사람. 그것이 그가 맞닥뜨린 시대의 벽이었다. 그 무렵 빵집은 경쟁의 시대로 들어섰다. 거리마다 세련된 서구식 이름의 프랜차이즈 제과점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서구식 케이크와 초콜릿이 새로운 유행이 되었다. 오븐의 크기가 커졌고 냉장 설비가 들어왔으며 밀가루 대신 믹스 분말이 등장했다. 만석은 그 변화가 불안했다. 이제 반죽도 사람이 안 해. 기계가 다 해버려. 고참 기술자가 내뱉은 말에 그는 가만히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것은 온도였다. 손에 10사람의 체온이 반죽에 닿을 때 그 빵은 살아있었다. 그러나 세상은 점점 차가워지고 있었다. 그의 겨울 눈이 내리던 날이었다. 하루 종일 오븐 앞을 지키던 만석은 한쪽 구석에서 얼어붙은 손을 비비고 있었다. 그때 사장이 말했다. 야, 만석. 기술자 자격증 딸 생각 없냐? 만석은 놀랐다. 그에게 자격증은 남의 이야기였다. 학교를 다니지 못한 사람, 글보다 손이 먼저인 사람이 무슨 시험을 본단 말인가. 그러나 사장의 말은 단호했다. 요즘은 기술자도 서류가 있어야 한다. 종이 한 장이 있어야 기술자 대접을 받는다. 그날 밤 만석은 처음으로 펜을 들었다. 글씨가 어색했다. 반죽, 발효, 영양소 그 단어들은 그에게 외국어처럼 낯설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낮에는 빵집, 밤에는 학원. 그의 손끝에 붙은 밀가루 자국이 책의 페이지마다 번져갔다. 몇 달 뒤 그는 자격증 시험장에 섰다. 수십 명의 젊은 기술자들 사이에서 그의 손은 유난히 거칠었다. 시험관이 물었다. 온도를 27도로 유지할 때 반죽의 상태는? 만석은 머리가 아닌 몸으로 대답했다. 반죽이 손바닥에 붙지 않고 살짝 끈기가 돌 때입니다. 그의 대답은 이론이 아니었다. 그의 살갗, 그의 땀, 그리고 그가 구워온 수천 개의 빵이 말하고 있었다. 결과는 합격. 자격증 한 장이 그의 손에 들어왔다. 그는 그 종이를 한참 바라보다 조용히 속삭였다. 이제야 내 기술이 내 것이 됐구나. 하지만 인생은 늘 빵처럼 곱게 부풀지 않았다. 자격증을 딴 후에도 그의 삶은 여전히 고단했다. 오히려 더 많은 책임과 부담이 그를 짓눌렀다. 고참들은 질투했고 사장은 그를 더 혹독하게 다루었다. 명색이 기술자면 더 잘해야지. 그 말 속에는 칭찬이 아니라 채찍이 있었다. 그 무렵 그는 결혼을 했다. 동네 세탁소에서 일하던 여자였다. 그녀는 만석의 손을 보고 말했다. 참 따뜻한 손이네요. 그 한마디가 전부였다. 그녀는 그의 삶의 첫 안식이었다. 그러나 행복은 잠시였다. 첫 아이가 태어나던 해 그는 오븐 폭발 사고를 당했다. 오른손이 되었고 며칠 동안 병원에서 고통에 시달렸다. 손이 이래서 어떻게 빵을 하냐. 의사의 말이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그는 밤새 눈을 뜨지 못했다. 오븐의 불빛이 아닌 자신의 손을 바라보며 울었다. 하지만 그는 다시 일어섰다. 왼손으로 반죽을 시작했고 감각을 되찾기까지 수개월이 걸렸다. 그는 다시 불을 켰다. 그리고 자신에게 말했다. 이 불이 꺼지면 내 삶도 꺼진다. 그 후로 그는 변했다. 예전엔 기술만을 믿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보기 시작했다. 함께 일하는 막내에게 빵을 나눠주고 늦게까지 남는 동료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의 손끝에는 상처가 남았지만 그 상처가 오히려 빵의 온도를 맞췄다. 명장이란 건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야. 그가 훗날 한 제자에게 남긴 말이었다.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눈부셨다. 그러나 그 빛 아래 밀가루의 그림자 속에서 한 사람의 인생이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구워지고 있었다. 그의 겨울 바람은 유난히 차가웠다. 서울의 하늘은 잿빛으로 얼어붙고 거리마다 임대, 정리해고라는 붉은 글씨가 붙어 있었다. 만석은 하루에도 몇 번씩 신문을 접었다 펴며 한숨을 쉬었다. 사장님, 우리도 그만 문 닫는 거 아닙니까? 막내가 물었다. 만석은 대답 대신 오븐문을 열었다. 남은 빵은 고작 5개, 그마저도 식어 있었다. 1997년 IMF 외환위기에 해. 빵집은 손님이 끊겼고 재료값은 올랐다. 사장은 대출을 갚지 못해 도망쳤다.
남은 건 밀가루 포대 몇 개와 불 꺼진 오븐뿐이었다. 만석은 그 자리에 앉았다. 한때 그를 기술자라 불렀던 사람들도 그가 가르쳤던 제자들도 하나둘 떠나갔다. 그는 그제야 깨달았다. 기술이 밥을 먹여주는 세상도 노력만으로 견딜 수 있는 시대도 끝났다는 것을. 며칠 뒤 그는 허름한 골목의 반지하에서 새로 빵을 구웠다. 간판도 간판 불도 없었다. 그저 손님이 오면 구워주고 오지 않으면 그날은 그만이었다. 그는 매일 같은 시간에 불을 지폈다. 작은 화덕의 불길이 다시 오븐 속을 데웠다. 밀가루와 물, 소금과 효모 그 단순한 4가지 재료가 그의 유일한 믿음이었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구워야지. 그는 자신에게 중얼거렸다. 하루는 한 젊은이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여기 혹시 우리 밀로 만든 빵인가요? 만석은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우리 밀이라니. 그는 처음 듣는 단어였다. 요즘 외국 밀은 다 수입 막혀서요. 국산 밀은 귀에서 혹시 직접 만드세요? 젊은이는 농업대 학생이었다. 그는 우리 밀의 복원을 연구하고 있었고 빵을 만들 줄 아는 사람을 찾고 있었다. 그날 밤 만석은 깊은 잠에 들지 못했다. 밀가루 포대의 라벨을 바라보았다. 미국산 밀 100% 그는 그 문구를 손끝으로 쓸어내렸다. 나는 평생 빵을 구웠지만 정작 이 땅의 밀로는 구워본 적이 없구나. 그는 그렇게 우리 밀의 길로 들어섰다. 이듬해 봄 그는 전북 김제의 밀밭을 찾았다. 끝없이 펼쳐진 밭 위로 바람이 지나갔다. 햇살 아래 반짝이는 밀 이삭들이 그에게 인사하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다 우리 땅에서 난 밀입니다. 농부의 얼굴에는 땀과 자부심이 엉겨 있었다. 만석은 그 자리에서 한 줌의 밀을 손에 쥐었다. 거칠고 투박한 밀알, 수입산처럼 하얗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엔 살아있는 향이 있었다. 그는 속으로 말했다. 이게 진짜 빵의 씨앗이구나. 그날 이후 그는 빵의 모든 것을 다시 배웠다. 밀의 단단함, 발효의 느린 숨, 그리고 불의 성격. 우리 밀은 외국 밀보다 반죽이 어렵고 빵은 쉽게 부풀지 않았다. 하지만 한번 구워내면 그 향이 오래 남았다. 빵도 사람 같아. 부풀기까지 기다림이 필요하지. 그는 웃었다. 그의 작은 빵집은 다시 사람들로 북적였다. 아이 손을 잡고 오는 엄마, 퇴근길에 들르는 아버지, 시골에서 올라온 노부부까지. 모두가 그의 빵을 먹으며 말했다. 참 따뜻한 맛이에요. 그 따뜻함은 밀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건 그가 다시 피워낸 불의 온도였다. 어느 날 방송국에서 촬영 제의가 들어왔다. 국산 밀로 빵을 구우신다고요? 장인 정신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촬영은 하루 종일 이어졌다. 카메라가 오븐 앞에서 그의 손을 비췄다. 기자들이 물었다. 선생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석은 잠시 말을 잃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다. 불을 다루는 일은 사람을 다루는 일과 같아요. 너무 세면 타고 너무 약하면 익지 않지요. 불을 배우다 보니 사람을 배웠습니다. 그날 밤 그는 빵집 문을 닫고 한참 동안 불 꺼진 오븐 앞에 앉아 있었다. 자격증을 처음 땄던 그 시절이 떠올랐다. 손이 되었던 날도 아내가 아이를 안고 웃던 모습도 모두 불빛 속에 스쳐 지나갔다. 그는 불 꺼진 오븐에 손을 얹었다. 그리고 나지막이 속삭였다. 너는 나의 스승이었고 나는 내 제자였다. 그의 빵집은 불의 제자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언론에 소개되고 제자들이 모여들었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새벽 같은 시간에 불을 켰다. 새벽 4시 어둠이 가장 짙을 때 그는 늘 말했다. 불은 태우는 게 아니라 살리는 거야. 그의 빵은 더 이상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다. 그건 한 세대의 노동, 인내, 그리고 혼의 기록이었다. 어느 날 한 젊은 제자가 물었다. 스승님, 평생 빵을 구우시면서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만석은 오븐의 불빛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처음 반죽을 만지던 그날이야. 아무것도 몰랐지만 모든 게 설레었지. 지금도 나는 매일 그 설렘으로 불을 켜. 그의 손은 여전히 뜨거웠다. 화상 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 손이 만지는 반죽은 언제나 부드러웠다. 세월은 흘러 2000년대를 지나갔다. 만석은 이제 백발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움직였다. 그가 키운 제자들은 전국 곳곳에서 빵집을 열었고 우리 밀빵은 하나의 흐름이 되었다. 어느 겨울날 그는 오랜만에 청계천을 찾았다.
예전 그 모던 제과가 있던 자리는 이제 고층 빌딩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골목 어귀에는 여전히 빵 냄새가 났다. 그는 걸음을 멈추고 그 냄새를 깊이 들이마셨다. 밀가루와 버터 그리고 사람의 땀이 섞인 냄새. 아, 이 냄새. 그는 눈을 감았다. 어린 시절 굶주림 속에서 꿈꿨던 그 냄새. 온 세상이 하얀 밀가루로 덮이고 사람들이 웃는 꿈. 그 꿈은 이루어졌다. 그의 손으로, 그의 불로, 그의 인생으로. 그날 밤 그는 자신의 빵집 오븐 앞에서 마지막 반죽을 했다. 손은 떨렸지만 감각은 여전했다. 물의 온도, 밀가루의 결, 소금의 양. 모든 것이 몸에 새겨져 있었다. 반죽을 오븐에 넣고 그는 앉아서 불빛을 바라보았다. 불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었다. 내가 죽어도 이 불은 꺼지지 않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한평생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몇 년 뒤 김만석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장례식장에는 그가 가르친 제자들과 그의 빵을 먹고 자란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모두 손에 빵 한 조각씩을 들고 있었다. 영정 사진 속 그의 손은 여전히 따뜻해 보였다. 한 제자가 말했다. 스승님은 빵을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을 구웠어요. 그날 모두가 빵을 나눠 먹었다. 그 빵 속에는 한 사람의 인생이, 땀이, 그리고 불이 들어 있었다. 그로부터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우리 밀빵의 불은 꺼지지 않고 있다. 그 불 하나하나가 김만석이라는 한 사람의 손에서 시작된 것이다. 흙에서 태어나 밀이 되고, 밀에서 빵이 되고, 빵에서 사람이 되는 이야기. 2020년대 어느 봄날, 한 젊은 여성이 작은 빵집 문을 열었다. 할아버지가 여기서 일하셨대요. 그녀는 김만석의 손녀였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공책이 들려 있었다. 그 안에는 할아버지가 손수 적은 레시피들이 빼곡했다. 반죽은 사람의 체온으로. 불은 성급하게 지피지 말 것. 빵은 기다림이다. 그녀는 그 글귀를 읽으며 눈시울을 붉혔다. 할아버지, 저도 이제 빵을 굽겠어요. 그날 그녀는 처음으로 오븐에 불을 지폈다. 불길이 타오르며 어둠 속에서 빛이 번져갔다. 그 빛 속에는 여전히 김만석의 손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